자동차를 가득 실은 화물선이 바다 한복판에서 화재에 휩싸인 채 표류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에 따르면 화물선 프리멘틀 하이웨이호가 지난달 25일 자정 무렵 네덜란드 해안에서 화재에 휩싸인 후 걷잡을 수 없이 불에 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이집트까지 25대의 전기차를 포함해 약 3,000대의 자동차를 운반하던 이 화물선은 현재 버려진 상태이며 표류 끝에 침몰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승무원들이 화재 진압을 시도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7명의 승무원은 화재를 피해 배에서 뛰어내렸으며 여러 명이 화상, 호흡곤란 등의 부상을 입었고 안타깝게도 1명은 숨졌습니다. 네덜란드 해양 구조대는 다행히 23명의 선원을 구출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해당 선박에 자사 차량이 약 350대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해양경비대는 정확한 화재의 원인은 아직 밝히지 못한 상태라고 공식 발표했으나 독일 RTL-TV 뉴스는 차 수출용 운송 선박에 적재돼 있던 전기차의 배터리가 폭발하면서 주변 차들로 화염이 번져 대형 화재로 번졌다고 추정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역시 이번 대형 선상 화재로 번진 사건과 관련해 이는 전기차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되어 배터리 기술의 취약성이 글로벌 항만 운송 과정에서도 노출된 것이라고 28일 자 기사에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정확한 화재의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또 화재 발생 지점 근처에 있던 차량이 어느 자동차 회사의 제품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사고선인 프리멘틀 하이웨이호는 10년 전인 2013년에 일본 1위 조선사인 쇼에이 키센이 설계한 자동차 운송용 선박으로 3,000대에 가까운 자동차들을 폭 간격과 유효 높이가 비좁게 다닥다닥 붙여 주차시켜서 화염 확산에 더 취약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리멘트로는 길이가 200m로 모두 4,000대의 차량을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동차에 휘발유 등 연료가 담겨있어 화재 진압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적재된 차량이 전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화재가 발생한 지 10일인 지난 3일 다행스럽게도 프리멘틀 하이웨이호에 불길이 잡혔고 네덜란드 항구로 예인된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박의 절반 이상이 화재로 녹아내린 모습입니다. 기상 이변 외에도 이렇게 일본 해운선사의 선박이나 일본 조선소에서 만들어진 선박들의 사건 사고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불과 1년 전 대서양에서도 이번 사고와 비슷한 선박 사고가 있었습니다. 약 4,000대의 폴크스바겐 차량을 미국으로 운송하던 자동차 전용선에서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당시에도 포르쉐 1,100여 대, 벤틀리 189대 등 고급 승용차 4,000여 대를 싣고 가던 중이었는데요. 포르투갈 해군에 따르면 길이가 약 200m로 17,000톤을 실을 수 있는 파나마 선적 퍼실러티 에이스호 화물칸에서 불이 나 삽시간에 배 전체로 옮겨붙었습니다. 포르투갈 해군이 승조원 22명을 모두 구조했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퍼실러티 에이스호 역시 일본 선사의 미쓰이 OSK 라인이 운용하고 있던 선박이었습니다. 결국 퍼실러티 에이스호는 화재 발생 13일 만에 바다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거의 매년 일본 소유의 선박들이 화재나 침몰 등의 사건 사고를 내는 것을 보면 일본 조선소의 선박 제조 기술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파도에 두동강 나는 컨테이너 선박이 있는가 하면 2021년 3월엔 이집트 수에즈 운하에서 에버그린 컨테이너선이 좌초되며 유럽으로의 양방향 주요 통로를 막는 민폐를 끼친 바 있습니다. 이때도 대만의 에버기브노는 일본 쇼에이 키센이 소유한 컨테이너선이었습니다. 당시 영국의 해운 전문지 로이즈 리스트는 이번 수에즈 운하 사고로 세계 해운업계가 매일 96억 달러, 약 10조 원 규모의 손실을 입게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그해 9월엔 모리셔스 해안에서 일본 해운업체 쇼세미스이가 운행한 화물선이 좌초되며 기름을 유출한 일도 발생했습니다. 유출된 기름만 1,000톤 이상으로 추정됐으며 이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복원하는데 수십 년이 걸릴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1년 후 해운업체 쇼세미스이는 총 10억엔 약 110억 원을 환경오염 복원에 지원할 것으로 밝혔지만 손해배상과 관련한 법적인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는 듯 보입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해고염수 해양 투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해온 국제원자력 기구의 최종 보고서가 돈을 주고 이를 사전에 입수한 일본 정부의 요구대로 수정됐음을 보여주는 일본 정부 내부 유출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고 증언해온 익명의 제보자 조르세티가 어제 7번째 제보를 공개했습니다. 조르세티는 한국 언론에 일본 정부 내부 인사이거나 외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을 영문으로 적어보냈는데요. 조르세티는 이번 제보에서 지난 7월 중순 일본 정부가 도쿄전력에게 해고염수를 저장하고 수조들을 비밀리에 모니터해 달라고 의뢰한 결과 조사 대상 수조들에는 여전히 강한 방사성 핵물질인 스트론튬 90과 요드 129 등이 안전 기준치를 심각하게 초과했고 특히 J1D1으로 명명된 수조의 스트론튬 90 방사성 농도는 여전히 기준치의 3만 배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원래 8월 중순으로 예정했던 해고염수의 해양 투기를 망설였으나 다른 관리들이 계획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을 해 원래 계획대로 해양 투기를 강행하되 투기 해고염수의 희석 작업을 더욱 강화해 위험성과 관련한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또 다른 편법을 쓰려 하고 있다고 그는 폭로했습니다.
이는 현재 해양에서 매년 벌어지고 있는 일본 선박의 사고에도 계속 운영되는 것과 맞물려 있는데요. 환경성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이 편법은 해고염수를 바다로 버리기 위해 뚫은 해저수로의 분출구 근처에 5,000톤의 배수량을 지닌 선박들 6척을 정박시켜 분출되는 해고염수를 바닷물과 함께 평형수로 싣게 한 뒤 이를 인근의 항구 2곳으로 가서 뿌려놓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 항구에 있는 배수량 6만 톤급의 대형 국제 화물선들이 해고염수가 섞인 항구 안에 바닷물을 다시 평형수로 싣고 세계 곳곳에 항구로 가서 뿌려놓게 되는 것인데요. 후쿠시마 주변 해역의 해고염수 방사성 농도를 단시간 내에 희석시켜 전 세계의 바다로 배달해 흩뜨려뜨리려는 이 편법은 해고염수의 방사성 농도를 안전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고염수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핵종의 총량은 바닷물로 희석해서 안전 기준치 이하로 세계에 뿌린다고 해서 결코 줄어들지 않으며 오직 일본 후쿠시마 주변 해역의 바닷물 방사성 농도를 줄이는 데에만 유효합니다. 이는 방사성 물질의 해양 방출은 그로 인한 손해보다 이익이 클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방사선 방호 3원칙의 제1대원칙인 정당화 원칙에 위배됩니다. 후쿠시마 해고염수 해양 투기로 이익을 얻는 쪽은 오직 일본뿐이며 나머지 나라들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다 손해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르세티는 일본 정부의 이런 부도덕한 편법에 분노를 나타내면서 이 편법을 통한 방사성 물질의 전 세계로의 확산이 독살 행위와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하고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 이것이 당신이 말한 프로라는 것이냐며 온 인류의 이름으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해고염수 해양 투기 시기 문제와 관련해 오는 18일 워싱턴 인근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윤석열 대통령과의 개별회담을 통해 해고염수의 안전성과 과학적 근거, 투기 뒤의 대응책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얻은 뒤 귀국해 관계 강요회의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했습니다. 일본 총리 관저 쪽의 간부들은 이런 절차를 거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한국 정부에 대한 배려라고 말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는데요. 이 신문에 따르면 한국 내에는 일본의 해양 투기에 대한 이해를 보이는 윤 정권에 대한 비판도 있기 때문에 회담 전에 투기 시기를 결정하면 투기에 관한 정상회담 때의 윤 대통령 대응이 어떠한지에 관심이 쏠리게 돼 내년 총선을 앞둔 윤 정권에게 불리해진다는 일본 정부 여당 관리들의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의 해고염수 해양 투기에 대해 80%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한국민들 대다수를 저급한 우민 취급을 하는 일본 집권 우파 세력의 오만의 발로이자 미국의 힘을 빌어 한국을 일본의 이익에 종속시키려는 구시대적 식민주의 사고의 발로라고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알리안츠 글로벌 코퍼레이트 앤 스페셜티 보험사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만 항만운송 선박 화재 건수는 209회로 전년인 2021년 대비 17% 증가했습니다. 또 유럽 해상안전청은 올해 3월 보고서에서 대다수 화재 사고는 리튬 배터리가 포함된 화물 선박 운항 중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유독 일본 선박에서만 대형 선박 사고가 매년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의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일본이 세계인들이 모인 경기장에서 청소하는 것만으로 깨끗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상 시온TV였습니다.